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예,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네, 저희 새해 들어서 처음 녹음하는 거죠? 그런가? 네. 아, 그렇지. 새해 첫 녹음이지. 맞다, 네. 맞다. 길선이님 그 양반은 12월 말에 녹음한 네, 거니까.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근데 우리 그 사이에만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뭔가. 네. 새해 기분이 안 났는데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저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2019년 한 해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매 순간 감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것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끝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네, 새해 첫 방송이니까 첫 녹음이니까. 네, 우리 덕담으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네. 시작해봤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한번 나눠볼까요? 네. 언니부터 좀 말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저희 그 둘째 언니가 12월 달에 와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대략 한 3주 정도? 3주 약간 못되게 있었었는데 네, 되게 좋았죠. 네. 물론 역시 짱은 결혼 안 한 친정 언니가 최고예요. 네. 역시 짱. 그런데 이번에는 언니가 와가지고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바빠가지고 같이 한 시간이 살짝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얼굴 보고 또 같이 새해 맞이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언니 보내줬죠. 또 다시 한국으로 이제 바쁜 일정, 바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언니 돌아가는데 보내고 나서 오니까 또 약간 그 쓸쓸한 네. 빈자리가 딱 느껴지죠. 맞아요. 내가 애가 아무리 셋이나 돼도 그 언니가 그 친정 가족이 왔다가 떠나간 후에 느껴지는 그 쓸쓸함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한 8년 전에 남동생이 여기 왔었었는데 그때 제 동생도 한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놀아주고 그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녔던 회사는 돈을 진짜 조금 줬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정말 매주 페이책 받을 때마다 그 쥐꼬리 월급을 동생한테 다 날렸었죠. 네, 그러면서 동생과 함께 네. 최대한 열심히 좋은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막 애썼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는 날 못 해준 게 너무 많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공항에 내려주고 오는 길에 정말 그 공항버스 타고 하염없이 울며 조다리를 건너면서 근데 남동생이잖아요. 네. 남동생인데도 그러나? 네, 나는 좀 애틋한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생한테. 맞아. 엘리가 남동생 되게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죠. 마음이 허해서 그 자리를 또 감기가 파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 간 다음 날 아침에 애들 학교 싹 보내고 네. 아침에 가만히 이제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되게 이게 허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면서 허할 땐 아니죠. 라면을 이렇게 후루룩 먹고 있는데 엘리가 텍스를 보낸 거예요. 언니 잘 갔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허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라면 끓여 먹고 있다 그랬더니 잘했다면서. 언니 마음이 허할 때는까지 보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어지려고 했던 문장이 따뜻한 국물을 드세요였는데 언니가 나 라면 역시 언니는 뭘 좀 아니께. 언니를 보내고 다시 뭐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약간 새해가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와줘서 너무 좋았고 애들도 진짜 좋아했고 그랬지. 네, 그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죠. 또 언니 가기 전에 같이 뭐 애들 데리고 다 같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The Magic Flute를 가서 봤어요. 네. 맞아.
네, 마적, 네, 마술피리,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모차르트 오페라를 가가지고 봤는데, 그냥 되게 별로였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사진도 몇 개 올리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저는 매직 플룻을, 제가 뭐, 그, 무대 감독도 하고, 뭐, 조연출도 해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게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들도, 근데 사실은 그게 원본은 3시간이 넘는 꽤 긴 오페라예요. 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심오하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 파파게나 뭐 이런 캐릭터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보는데 이걸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한 1시간 45분 정도로 줄여놨더라고요. 무엇보다 볼 것들은 그 연출하고 그 커스튬, 의상,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 뭐 그런 거를 줄리 테이머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가 했어요. 이 줄리 테이머가 누구냐면 뮤지컬 라이언 킹 아세요? 그럼요. 저 네. 2번 봤어요. 네, 그 라이언 킹의 모든 의상과 연출을 한 사람이 연출 아니고 의상을 한 네. 커스튬을 한 사람이 그 줄리 테이머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발하고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메트로폴리탄의 마술피리가 1992년 작품인가 그럴걸요? 네. 그리고 그 라이언 킹이 1997년이고요. 그러니까 그 첫 시도하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네. 매직 플룻에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좋아해요.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거를 보려면 또 모를까.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가수들도 역량을 다 보이지 않는 듯한. 제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공연을 봤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공연이요. 다들 네. 지쳤나 보다. 원래는 마지막 공연에는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는 네. 막 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부어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근데 이번에는 그런 에너지가 별로 안 느껴지고 좀 약간 이렇게 슴슴했어요. 전날 진짜로. 과음들을 하셨나?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줄리 테이머의 그런 연출.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은 영화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고 오페라 하는 거를 극으로 그 DVD로 찍어서 그렇죠. 그 영화처럼 찍어서 한. 네. 그렇게 해서도 상영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실제로 보고 싶으시다 하면 모를까. 그리고 사실은 그 비교적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한 75불 정도? 괜찮네요. 네. 그냥 1층에 오케스트라. 중간 뒤쪽쯤에서 보실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냥 워낙에 오랫동안 했던 작품이니까 사실은 그 퀄리티 아니면은 전체적인 공연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캐서린 레웩이라는 사람이 밤의 여왕을 했는데 난 진짜로 좀 그 목소리 자체는 약간 밤의 여왕하고 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던데. 맞는 것 같긴 해도 그 콜로라투라 그 특유의 그 테크닉 있잖아요. 그 밤의 여왕이 무슨 노래 하는 건지 알죠? 아니요. 키메라 알아요? 키메라? 네, 알죠. 그거, 알죠. 그게 밤의 그게 밤의 여왕이죠. 여왕 그 가장 유명한 네, 아리아예요, 그게. 네. 그 한국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많이 부르고 네. 그랬던. 하여튼 그것만 나오면 사람들 뭐 다 이제 다 죽는 거죠. 다 아는 다 노래니까. 누구나 다 아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해내는 그 테크닉은 그다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나중에 커튼콜 할 때 그 캐서린 레웩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다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기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위기에 휩쓸려. 네, 분위기가 아니고 일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안 보이니까 나도 일어났어.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기립박수를 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차라리 1월 초에 1월 3일인가 했던 그 신예들을 가지고서는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뭐 캐서린 레웩이나 뭐 다른 팜이나 하던 이번 시즌에 한 사람들 말고 1월 3일쯤에 찾아보니까 새로운 신예 캐스팅을 데리고선 하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소프라노 박소영 씨도 했고 차라리 그걸 찾아볼 걸 하는 약간 후회는 됐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네. 뭐 어쨌든 좀 그냥 그랬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번 시즌이 가기 전에 메트로폴리탄 다른 오페라를 하나 보고서는 호플리 좀 약간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네.
리뷰를 꼭- 하겠습니다. 저는 꼭 보고 싶은 오페라가 있긴 해요. 저는 정말 잘 모르지만 네. 그 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레춘도르마 내순 노르마. 네순도르마 네. 그거는 그게 투란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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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네, 푸치니 오페라 그 투란도트. 그거 재밌죠. 음. 네. 재밌어요? 아, 난 투란도트는 못 본 것 같아. 한국에서는 잠실주경기장에서인가? 아니요, 그 한번 상암 했었던 월드컵 거. 아 경기장에서 월드컵 했었어요. 경기장에서 했었구나. 네. 약간 되게 큰 네. 네. 걸로 해서 마이크 스피커 그거 다 쓴 오페라. 왜냐하면 그 장희모 감독이 너무 크고 전에 그래가지고. 중국 자금성 앞에서 진짜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걸 멋있었겠다. 고스란히 갖고 들어왔었었는데 중국에서 했던 그 감동을 전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일단 중국 자금성 앞에서는 세트가 필요 없어요. 뒤에 그쵸. 자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광화문 거기는 앞에서 맞아. 광화문 앞에서 했으면 좀 얘기가 달랐겠죠.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올림픽 전후여가지고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 월드컵 전후여서 이제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했었었는데 그리고 일단 거기는 공산국가니까 까라면 까야 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병사들을 수백 명이 된 병사들을 예를 들어서 175 군인들 병사들을 네. 200명을 데려와라. 그럼 쫙 와요.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 키다리 뭐 작은 사람 네. 뭐 다 이렇게 이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보기에 네. 그렇게를 못 하니까 그 자금성에서 했던 그 웅장함? 감동을 음. 예, 특별함을 다 재현해내지는 못했죠. 또 언제 어디서 안 할까요? 투란도트는 메트로폴리탄에서도 가끔씩 해요. 음.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 되는데 네. 사실은 미리 좀 스토리 공부하고 내용 알고 가야지 훨씬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일 유명한 아리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네순도르마가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쵸. 그건 거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잖아. 계속 내용이.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가사 내용 그 자체가. 아리아를 들으려고 2시간 반을 기다릴 수도 있어. 구트 노네요. 네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있는데, 뉴저지에서 그 유명 소프라노,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주역으로 활동하고 지금은 더 이상 메트로폴리탄에서는 뭐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소프라노 루네 플레밍이 콘서트를 해요. 루브른스기에 있는 스테이트 티에터에서 2월 27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할인 티켓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너무 싸게 샀어요. 그래서 한 장당 원래 90불짜리를 20불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수료에서 뭐 대략 2장에 50 몇 불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유명한 소프라노 루네 플레밍의 콘서트를 그 정도로 주고 볼 수 있다면은 당연히 가야죠. 저는 워낙에 좋아하니까.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혹시 원하시면은 표 팔려고? 안표. 네, 제가 나중에 그 링크 걸어놓을 네. 테니까 한번 가가지고 자리 찾아보세요. 자리 나쁘지 않아요. 그 극장 자체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에이, 그 정도면 크지 거기. 그래도 뭐 스테이트 영 못 그러니까 막 뒤에서 안 보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엘리는? 저는요, 일단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야. 이게 그 서프라이즈 뉴스? 네. 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극단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언니 아시죠? 알지? 저 가족이 생겼어요. 뭔 소리야? 강아지? 네. 진짜? 어떻게 생겼어? 어머. 어떻게? 어쩌다가? 제가 이것도 뭐 제가 그동안 뭐 강아지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키우고 싶다고만 생각했지만 이렇게 딱히 막 이렇게 노력을 한 적은 없거든요. 막 찾으러 다닌다거나.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 얘기를 일부러 참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언니 오빠와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되게 약간 드라마틱해요. 제가 화요일 저녁에 꿈을 꿨는데 대몽인가요? 개꿈?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생개 꿈을 꿨어요. 어떻게 생개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웬 개 한 마리가 덜컥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어머나. 누렁이 같이 조그만 강아지가. 그거를 이제 꿈속에서는 이제 설정이 뭐 우리 회사 친구가 뭐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이제 밤새 꿈은 아니고 그 꿈들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다음날까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뭐 그게 뭐 태몽처럼 다가온 것도 아니고 뭐 개꿈으로 다가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꿈이구나.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회사를 가고 회사 끝나고 제가 친구를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중간에 한 2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디서 좀 시간을 보내나. 그리고 이렇게 정처 없이 맨하탄을 걷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첼시 마켓 그쪽으로 가려면 제가 가는 루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그냥 그 다른 길로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쪽 길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펫샵이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강아지랑 놀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너무 이쁜 강아지들을 막 보고 있다가 가면은 왜 보통 이렇게 펫샵은 창 밖에도 이렇게 강아지가 있지만 좀 큰 아이들은 뒤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3-40마리가 되게 많이 이제 뉴이어스고 막 이러니까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애들 너무 많고 이쁜 애들. 그리고 이제 한 마리씩 쭉 보고 가는데 맨 마지막 제일 밑에 칸에 I'm on sale 이렇게 I'm on sale. 세일이라고 자기는 이래가지고 웬 늙은이 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보자마자 제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나. 왜냐면 너무 제가 한국에서 키우는 아이랑 닮은 거예요. 랄라랑 진짜? 닮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키우는 우리 랄라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언니는 아시죠? 제가 얼마나 제 강아지를 걔 이상으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제 걔를 보고 막 어떡해 너 왜 여기 있어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른 이쁜 애들 다 제쳐놓고 이제 거기 일하는 애 나 얘 좀 꺼내라고 나 얘랑 좀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걔를 딱 꺼내서 막 미친 듯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나는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두고서 이제 전 왔어요. 근데 얘가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회사를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 그런 강아지를 봤다 했더니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왜 입양해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건이 돼야지 강아지를 입양한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돈도 더 많이 들기도 하지만 회사를 가면 얘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섣불리 그냥 이쁘다고 데리고 오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선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자꾸 얘가 마음에 걸려서 또 갔는데 아직도 거기 있는데 이 아이 그가 혼자 있던 그 케이지가 얘는 이제 덩치가 좀 큰 애예요. 1년 정도 된 애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다 동안 컸구나.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은 갔더니 얘가 있던 케이지가 더 조그매져서 애가 몸 하나 제대로 이렇게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왜냐면 너무 새로운 강아지들이 많이 예쁘고 들어와.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얘는 정말 저 끝으로 계속 밀리다 나중에 정말 몸 하나 둘 곳 없는 케이지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스토어 하는 사람한테 얘 왜 이렇게 케이지가 작아졌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있기에는 너무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이쁜데 왜 안 팔렸어? 이제 많이 정보를 주고 받으니까 이 강아지가 알고 보니까 그 위징 사운드라고 약간 이렇게 그 중간에서 약간 그 그르렁거리는구나. 쇳소리 같은 새소리? 약간 요런 걸 내는 버릇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스토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데리고 동물병원도 2번 3번 가봤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뭐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얘가 여기 너무 거의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 1년을 여기 있었던 거니까 어떤 특이한 버릇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강아지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갖고 이제 좀 이렇게 데리고 놀 때도 그런 사운드를 내면 강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얘는 어디 아픈가? 어디 아프구나. 그럴 수도 있지. 걔를 안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뭐 메디컬 레코드 이제 뭐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서 보여줘 막 이러면서 또 다 보고 또 그렇구나 이제 그것까지 보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동강동강 이거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점점 이게 수렁이 점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야. 빠져들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제가 한 게 얘가 만약에 계속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너한테 말은 해줄 수 없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긴 한데 말은 못 해준다. 그거는 이제 얘네들의 그런 비밀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얘를 팔아봐야지 좋은 집,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다. 속으로 그게 난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놀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접고 가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스토어 하는 사람한테 딜 가능해? 이제 이러면서 그게 그러니까는 저기 그 쉘터 같은 데가 아니었고 그냥 펫샵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펫샵에서 그렇게 안 팔리는 친구들은 나중에 쉘터로 가고 쉘터에서 혹은 쉘터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런 방식 스토어마다 좀 방식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안 말해주는데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쉘터에 보내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이제 딜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내가 벌써 2번째 왔고 올 때마다 1시간씩 있다 가고 말이니까 얘가 좀 지쳤는지 I'm on sale 하고 붙어있던 그 가격보다 한 100불이 더 싸게 그리고 나서 막 어떡하지 결정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리임버스를 안 받을 줄 알았던 어떤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플라워 스쿨을 하나 예약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캔슬했는데 리임버스가 안 됐었어요. 그냥 다른 클래스를 얘네가 들어라 했는데 이제 그 플라워 스쿨 사정으로 인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줘야지. 리임버스가 된 거예요. 150불쯤에서. 잠깐만. 돈이 생겼네. 돈이 생겼네. 모든 게 뭐지? 3박자가 담았는데. 나 얘 줘. 그래가지고 바로 들고 왔어요. 그날에서 바로 들고 왔구나. 네, 그래서 그날 어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잖아. 네. 금요일이니까. 그치. 그래서 저 오늘 하루 종일 개 보다 왔어요. 그러겠네. 그랬겠네. 보여줘. 네. 이름은 벨라예요. 랄라 동생 벨라. 랄라 동생 벨라 코코예요. 여자예요. 이름 잘 졌다. 벨라 예쁜 여자가 벨라잖아. 네. 그래? 근데 약간 거짓 똥꼬 같이 생겼어요. 진짜 거짓 똥꼬 같이. 거짓 똥꼬 같이 생겼죠. 내가 이렇게 거짓 똥꼬 같은 애 두고 어떻게 해요, 언니? 이거 비포 애프터 없나 사진? 아니 근데 시켰는데 아직도 거짓 똥꼬야. 그래서 진짜? 그냥 얘는 거짓 똥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여기 해줘야겠네. 앞에 눈물 자국만 좀 없어도 헐 날 텐데, 그치? 좀 해줘야겠네. 그래도. 근데 계속 이 소리는 계속 내. 그거를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메디컬 레코드 다 봤어요. 막 엑스레이 찍었고 막 그 매트가 사인하고 이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 매트가 위징 사운드가 나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했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다. 하면서 이런 헤빗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may or may not 그 디벨롭이 될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대단하게 트리트먼트를 받았겠어요. 근데 습도나 날씨가 좀 너무 춥고 이러면 이제 이런 새끼 강아지들은 감기도 걸리고 그거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잘 안 하면 그렇게 막 만성 약간 그런 게 생긴대요. 비염같이. 네. 홈케어를 좀 해주고 이제 일단 한 2주 동안은 얘가 혹시 어디가 진짜 안 좋으면 알고 보니 코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쪽 그 펫샵에서 다 서포트가 되거든요.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주 안에 이제 다른 동물병원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거기서도 이상 없다 그러면 그냥 잘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으로 치면 약간 그 틱 같은 거 아닐까? 왜 사람들도 왜 있잖아요. 눈을 깜빡거린다. 그런 틱이 있잖아. 모르지 뭐. 근데 심리적인 거에서 오는 걸 수도 있지. 거기 혼자 있고 감기 걸려서 진짜 폐가 좀 약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감기 치료를 못 받으면 그럴 수 있지. 걔. 와. 그렇구나. 이거 진짜 큰 뉴스네. 네. 이거 엄청난 커미트먼트인데 개를 키운다는 게. 이 반려견을 만난다는 거는 되게 언니도 아시다시피 가족이 생긴다는 건데 계획이 없이 이렇게 덜컥 생기니까 뭔가 운명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근데 워낙에 엘리는 한국에서도 강아지를 길렀었고 그리고 정말 랄라를 사람 동생 이상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아끼니까 너무 잘 됐죠. 항상 그리고 갖고 싶어 했잖아. 한 마리 있으면 혹시 인생이 재미있어지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만 했지 노력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솔직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제가 진짜 원했다면 아마 뭐 그치, 진작에 여기서는 생겼겠지. 네, 방법이 많으니까. 근데 노력은 안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노력하고 얘 아이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우연히 모든 게 우연과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심지어 거를 리임버스까지 받고. 네, 막 그것까지 막 뭔가 이거 멘투비 모든 우주가 나를 향해서 얘를 데리고 가라는 신호가 막 여기저기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어느 주가 너무 축하할 일이네 네. 진짜. 맞아요. 벨라 한번 봐야 되는데. 벨라 봐야 되는데. 적응시키고 트레인 좀 시켜서. 근데 이렇게 애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돈 내고 하세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근데 한 번 쉬를 바닥에 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그리고서 거기다 이제 펫을 깔아줬거든요. 그 피피 펫. 그리고 나서는 거기 가서 해요. 오. 바로 피피 펫에서. 똑똑한가 보다. 내가 어머 나 천재를 데리고 온 거야. 나 천재를 낳진 않았지만 데리고 왔다. 어머 우리 벨라 천재인 것 같다. 그렇구나. 바로 했구나. 네. 잘했다. 그래도 그 아파트가 펫 얼라우 하는데. 네, 얼라우 하고 애기고 짖질 않아요 잘. 네. 좋겠다. 우리 걔는 너무 짖어대가지고 쟤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아직 애기고 이러니까 아직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안 생겨서 그런 거래요. 낯설고 아직은 케이지 안에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리고 자고 이럴 때는 케이지 안에 넣어놔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대요. 얘는 워낙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쟤는 뭐지? 우리 걔는? 우리 초코는? 쟤도 케이지 있지 않았어, 쟤도? 말괄량이. 새끼는 맨날 가운데서 자고 말이야. 우리는 애를 우리가 데리고 자지도 않았었는데 요즘은 우리 초코가 우리 둘 사이에서 잔다니까요. 보란 듯이 여기서 자고 있어. 대자로 누워서 코드 막 골면서. 그리고 자꾸 날 밀어. 어머. 옆으로. 근데 벨라는 케이지 안에 있는 거 좋아하는구나. 지가 가요? 잘 때 되면은? 아니, 아직 잘 모르는구나. 저희가 일단 넣어놔요. 예. 하루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데리고 오자마자는 케이지 안에서 재우고 다음날 꺼내서 오줌 넣고 뭐 배변하고 이런 거 훈련 좀 시켰는데 잘 따르더라고요. 잘 먹고. 왜 다른 강아지들은 낯선 데 오면 안 먹지. 안 먹고 뭐 기침도 하고 그런다는데 울고 밤에 자기 전에. 그런 게 전혀 없었구나. 떡실신을 해가지고 어젯밤에는 막 나 오늘 너무 긴 하루였어. 약간 이런 얼굴로 막 코까지 조금씩 킁킁 골면서 자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또 보통 토요일은 12시에 일어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일어나서 얘 밥 주고 했죠. 저의 삶이 더 고달파질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 보였구나 오늘 봤더니. 완전 쩔어있죠 지금. 그렇구나. 우리도 초코 처음 온 날 기억난다, 그죠? 큰일이지 진짜. 네. 우리 초코는 밤새 짖었거든요. 낯설고 막 이러니까. 낯설고 게다가 우리가 그 계단 밑에다가 초코 집을 너무 예쁘게 도케 씨가 만들어줬는데 거기 안에다가 지 눈에나 이쁘지 걔 눈에는 안 예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넣어줬는데. 정말 너무 싫어하면서 밤새 짖었어요. 저렇게 사람 품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은 첫날부터 그냥 데리고 잘 걸. 네. 푸들이. 근데 좀 냄새 좀 심했었어. 그래가지고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목욕시켰잖아. 맞아. 그리고 좀 제대로 계속 쉘터 있어가지고 제대로 치료라기보단 위생적인 거를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귀 안에 막 염증 있었고 맞아. 귀 안에서 막 치즈 냄새 나고 막 그랬죠. 막 쓰레기 냄새 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약 받아가지고 그거 해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냄새 되게 심했지 처음에 갔을 때. 지금은 뭐 이 집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산 아이 마냥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며. 벌써 초코 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 넘었죠. 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 빠르네요. 우리의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뭐 일요일날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나와 보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그냥 가려니 하고 애들 학교 갈 때는 그냥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줄 알고 바로 차에 타가지고 가고. 저는 오늘 오는데 이제 여기 와야 되니까 집에 혼자 두면 좀 불안할까봐 케이지에 넣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마음이 또 아파가지고
그 사이에 또 정들었어요. 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카메라 달아놔야겠네. 또. 네, 이제 카메라랑 그럴 수도 있겠다. 카메라도 달아놓고 더크 워커도 좀 구해보고 월요일은 회사도 뺄 생각이에요. 아 이번 주. 네. 걔랑 좀 같이 있어줘야 돼. 좀 있어줘야 돼. 아직 애기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진짜 더 바빠지겠네. 걔 때문에. 제 삶이 더 바빠지고 아침에 이제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서 이제 7시 나가기 전에 밥을 주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제. 벨라 밥 잘 먹게 생겼어. 저는 이제 기대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살짝 하는 집 보니까 제 뺨 때릴 것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범상치가 않아요. 엄청난 말괄량이와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와, 나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게. 한번 데리고 올게요. 살 좀 붓고 눈빛 좀 다시 살아나면 지금은 약간 개똥강아지 얼굴이거든요. 왜 그 얼굴 알죠 언니? 거짓똥꼬 눈빛. 약간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눈치 보는. 눈치 봐요 자꾸 막. 아직 그러는구나. 네. 그렇구나. 조금만 한 일주일만 지나도 훨씬 네, 안정감을 가질 텐데. 그래 우리도 엘리가 약간 피곤한 것 같으면서도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볼에 광채가 나고 있어 지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스타그램에 우리 좀 거짓 똥꼬의 그 모습이 좀 벗어나지면은 좀 네.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제가 이거 나갈 때쯤 도대체 제가 하는 그 거짓똥꼬 얼굴이 뭔지 사진을 올리고 2주 뒤에 또 다른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좋겠다. 네, 변화하는 모습을. Before and after. 네, 네. 우리 청취자들이랑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좋아. 우리 도케 씨는 어떻게 보냈나요? 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렇죠. 뭐 프로젝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짜증이 나고. 그리고 별거 없어요. 그리고 처형 왔다가 간 거. 네. 그게 이제 또 컸죠. 그러게요. 우리 언니랑 같이 맨하탄 나간 김에 도케 씨 사무실 들렸더니 화장실 와서 화장실. 네. 뭐 아시다시피 뉴욕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깨끗한 화장실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네. 사무실 잠깐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짜증난 그 자글자글한 짜증난 표정이 아주 그냥 한가득이더라고요.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눈치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자글자글. 새해니까는 일이 더 많은 건가 봐요. 그렇죠. 뭐 네, 새로 그냥 프로젝트 같은 뭐 연말이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진행 안 되던 게 이제 뭐 진행이 되는 거고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빨리 속도를 붙여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책짓질을 막 해대는 거지. 근데 네. 그건 다 이해하겠어. 근데 너무 아마추어들이랑 일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진행하고 오르거나이즈하는 게 어느 정도 정돈돼 있어 보이고 좀 프로의 냄새가 나면은 나도 안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갈 텐데 이거는 대학원생이 유치원생이랑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너 지금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손 씻어야 된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기도 이쁘게 하고 흘리면은 알아서 치워야지. 그리고 먹기 싫으면은 뭐 편식하고 이런 거면 안 돼.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되니까 내가 그러려고 지금 걔네들이랑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그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그런 하우스키핑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전에는 신경 안 써도 됐던 것들 그런 거를 막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 나중에 일이 뭐가 잘못되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남을 블레임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까 그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나중에 가서 일 생기거든. 나중에 뭐가 돼가지고 뭐 체인지 오더가 됐든 디자인이 바뀌게 되든 뭐 어디서 다 이렇게 자기네는 어느 정도 버짓을 락을 해놨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게 이제 컨스트럭션이 그러는 것이고 또 100년이나 된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다 보면 벽을 뜯어봐야 뒤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거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버퍼가 전혀 없고 자기가 락인 해가지고 이 버짓의 프로젝트를 하면은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잘못인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가이드를 안 해주고 이래 놓으면은 결국에는 다 나한테 블레임 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짜증이 나고. 저 요즘 비슷한 스트레스가 저도 있긴 있는 게 이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저희 같이 코퍼레이트는 딱 자기 일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편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일을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꼭 나한테만은 오지 않아요. 내가 비록 못했어도 이게 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팀이나 또 인원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회사 거의 한 15년 정도 다닌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직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냐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십을 이제 떠는 건데 이제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 사람 모를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는지도. 아직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팀은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팀들은 다 얼빙턴, 업스테이 뉴욕에 있잖아요. 아직도 디자인 팀이 여기 있다는 걸 몰라요. 어머나. 그 정도로 우리랑 일을 어쨌든 관련이 있는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가 뉴욕 오피스는 디자이너들 크리에이티브 빌딩이라는 걸 몰라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얼빙턴에 갔는데 우리 그 패턴하고 테크니컬 하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면서 아침부터 막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책상 밑에서 꺼내서 약간 술 냄새 나면서 이제 미팅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막 낄낄낄 웃으면서 야, 그래서 너 누구 알지? 그래서 알아.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래서 너랑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종이 쪽지 하나 종이를 들고 오더니 테크니컬 디자이너, 패턴 메이커 애들 일하는 그쪽 부서로 오더니 제가 보낸 스펙을 들고 있더래요. 디자인 쉿을. 그러면서 엘리 초이 어딨어? 이러더래요. 뉴욕에 있지 어딨어 어디기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이 사람을 보고 있다가 디자이너야. 엘리 초이가 누구야? 뭐 이러길래 디자이너야. 그때 맞다 엘리 초이. 나도 알아 걔 디자이너인 거. 이러더니 그 테크니컬 디자이너 중에 일본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한테 딱 가더니 너가 엘리지? 대박. 그랬더니 얘가 이제 너무 황당해서 나 아니야. 걔는 디자인 팀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조금 다른 그 부스로 가더니 거기 또 한국 언니가 거기서 또 그 미국계 한국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한테 가서 너가 엘리지? 진짜 황당하다. 너무 황당한 친구예요. 15년을 일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그래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과 그 사람 부서가 하는 일이 저희랑 되게 연관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저희한테 제대로 된 공장 정보가 오지도 않고 제대로 된 원단 정보가 오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 일을 잘못하면은 제대로 이 원단이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원단을 뭐 이태리에서 사서 이거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원단에 의해서 디자인은 중국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면 이걸 막 저 인도에다가도 보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하는 부서인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저희가 받아야 될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팀과 특히 그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또 이제 코퍼레이트 회사다 보니까 이 사람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약간 원래 우픈 일이 있었어요. 너 엘리지? 코퍼레이트는 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뭘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엘리를 찾는 건데 차라리 그냥 이메일을 보내지. 그 빌딩에 있는 동양 애들을 붙잡고 너가 엘리야? 혹시 너가 엘리야? 막 이러고 다니고 디자이너라니까 이씨. 이러니까 테크니컬 애들이 술을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는. 원래 그렇잖아요. 코퍼레이트는 20%가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80%는 그런다는. 나 어디 코퍼레이트 하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는데 내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내 보스는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 그건 무슨 의미죠? 약간 내가 믿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에서 하는 프로젝트, 내가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은데, 그렇지. 한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공사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규모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팀도 없어. 예전에는 프로덕션 할 때는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또 독야청청 독고다이를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안 보이면은 미팅 간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으면 일하나 보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면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클라이언트랑 이메일이 오고 가고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카피해서 보내고 받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 일일이 다 읽어보겠어.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지 뭐. 어쨌든 그래요. 이게 앞으로 못해도 1년 반 정도는 계속될 프로젝트인데, 계속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 정도 갈 것 같은데 두고 봐야지. 수련이 되게 아니 뭐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이나 말든지, 뭐 그러면서 야 내가 호텔을 몇 개를 해본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외국 애들 특유의 그 개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그 호텔 브랜드에 좀 약간 어느 정도의 실망감과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만약에 기업에 일하는 문화가 그러면은 그 기업도 그렇게 걔네들이 하는 그 프로덕트 자체도 이렇게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호텔 브랜드는 웬만하면 좀 피하는 걸로 앞으로. 그래도 싼 가격에 나오면 나는 예약을 하는 걸로. 그리고 워낙 브랜드가 큰 브랜드여가지고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있다가 뭐 이제 요번 주에는 신년도 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같이 일하던 코워커들하고 좀 가끔가다 만나거든요. 같은 회사 있다가 다른 회사로 갔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에서 계속 연락하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일들 하나 그런 거 정보 교환하고 밖에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좋더라고요. 있었고. 그 계속 키핑 터치하면서 뭐 만나서 또 그치, 술도 뭐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 나이대들이 거의 비슷하거든.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조금 적거나 그 나이대가 다 비슷해요. 40대 다 전후거든. 물론 다 외국 애들이지. 그냥 여러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에서 온 친구들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떤 회사가 됐든 그 회사의 리더십이 될 나이들이니까 그런 거 정보 공유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걔네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나,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릴레이션십 유지하는 거. 그렇지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좀 스팀 아웃도 좀 하고. 잘했어요. 월요일 날 또 있어요 나. 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길었네요 오늘의 그런 토크. 그러게요. 또 오랜만에 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답글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그냥 하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참. 마치기 전에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뉴욕 레스토랑 위크. 이제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nycgo.com, nycgo.com 가시면 이 NYC 레스토랑 위크 대부분 점심은 대략 2코스 해가지고 26불이고요. 저녁은 대략 뭐 3코스 해서 42불이래요. 그래서 뭐 거기 참여하는 레스토랑들 쫙 나오니까 가시고 싶으신, 그 좀 인기 많은 데는 미리 예약하셔야 되고요. 네. 꽤 유명하고 팬시하고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레스토랑들이, 그런 레스토랑들을 좋은 가격에 즐기실 수 있는 쿨한 이벤트니까 예약해서 한번 가보시고요. 우리도 뭐 하나 갈까요? 네. 우리 하나 픽해서 점심에 가도 되고. 내가 나갈게. 맨하탄으로. 뭘 또 나오고 그래. 나 나가는 거 싫어? 뭘 자꾸 나와. 우리 둘이 갈까요, 언니? 우리 둘이 가자.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레스토랑 위크 다녀오신 분 계시면은 저희랑 쉐어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디 가게 되면 갔다 와서 후기 뭐 이런 것도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답글로 금방 다시 찾아올게요.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가는 토끼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Love.